안녕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관련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한번 종목 분석까지도 해볼 생각인데, 이번에도 잘 안 나오면은 다음 정책 테마, 좀 더 핫한 테마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한번 설명 한번 정의 내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얘기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널리 배포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해석을 하는 강사로서 해석해 드리는 거로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왜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미국 정부의 전략은 달러 패권 유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흔들리는 걸 그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대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행위나 기업만 가능할 것, 그리고 반드시 같은 금액 달러나 미국 국채를 1대1로 보유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이 미국 상원에서 재정화되고 있어요. 자격 제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돈도 있고 허가도 받아서 아무나 돈을 찍어내지 말라, 이거를 이제 국가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고 싶고, 그걸 만약에 한다면은 달러를 기준으로 해라고 해서 기축통화로서의 패권까지도 유지하고 싶은 전략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은 자칫하다가는 모든 전 세계 통화가 미국 달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패권으로서 한국 정부는 통화 주권 수호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 정부도 그 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기업은 수수료 절감도 할 수 있고, 대중들은 어쨌든 은행도 안 가야 되고,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이렇게까지가 이제 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스테이블코인에서 묻는 질문들 자체가 뭐 스테이블코인은 뭐 투자 대상으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치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뭐 투자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는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지 얘기가 틀리다. 그리고 이제 기존 비트코인 같은 거랑 뭐가 틀리냐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금 가치랑 똑같아 됐어요, 지금. 희소성과 탈중앙화 역할로 인해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통화, 돈을 가진 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가치를 소유한 저로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인이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화폐를 전자화하는 거에 가깝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존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주로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산 때문에. 그리고 언제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주로 해외 송금, 해외 결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용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카카오페이처럼 돈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로 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제약 없이 보낼 수 있는 통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해외 송금, 해외 결제에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게 되게 혁신적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일정 금액 이상 보내려면 은행을 통해서 허가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럼 외국 나가서 카드 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게. 국내에서 어떻게 그걸 송금하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위험하지는 않느냐? 그래서 국가가 규제와 제도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어라, 1대1 이런 느낌으로 무조건 발행할 수는 없게 규제를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서 이권 다툼으로 만약에 로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이 된다면은 큰 파장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룰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 송금의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팔 같은 건데, 사실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먼저 20여 년 전에 시행했던 건데, 이제 와서 국가사에서 위기를 느끼고서 끼어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아시겠죠? 아, 국가에서 코인을 이제 규제하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막 발행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워낙 사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되냐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과제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규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게 화폐성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 제도와 주요 국정과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 토큰 증권 같은 게 비슷한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기본법 제정이라는 걸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이제 실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에서도 하는 것까지 이제 얘기가 된 거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데 라고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첫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테마 부분이 나오죠. 이 테마를 봤을 때 오늘도 오늘자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스가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토스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하나증권이 17%나 올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상화폐 STO 뭐 요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계열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상위 상승률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토큰 증권 관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통적인 이거 관련해서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은 원래 코인 관련주로서 정통적으로 등락폭이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마의 특성이 뭐냐면은 해당 테마가 언급됐을 때 새로운 테마에 관련된 주식이 끼는 것보다도 확률적으로 정통적으로 코인에 관련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들이 그 해당 종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뭐 9대1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새로운 종목을 끼울 확률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창투사까지도 왜 여기서 언급되냐면은 비슷한 계열로서 옛날부터 언급이 됐어요. 이게 창업투자 회사들 중에 어쨌든 투자되면서 코인 관련 이게 복합 테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 테마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좀 더 강한 테마에 해당하는 종목을 잡아내는 게 이제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짧게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살아가는 데서 되게 좋은 정보가 되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정부에서 정책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정부에 맞서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보다 관심 없어서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 기사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인 기사로 좀 내보내면 좋겠는데 이런 기사들은 메인으로 안 하고 이상하게 자극적인 기사들만 메인으로 올리는 포털 회사, 저는 정말 좋지 않게 봅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었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